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방으로 방송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전거 번호판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이걸 가지고 아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내년 2024년도 하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그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렇게 열린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년 7월 개최하는 그 파리 올림픽에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선수들이 괜찮을까요? 걱정이 저는 나름 됩니다. 이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프랑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산소 중립, 그런 게 자전거와 연관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7월 달서부터 8월 달 사이 엄청나게 덥죠. 뭐 영상 40도가 오르내린다 하는데 전혀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영상 40도가 된다면은 세상에 그게 못 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시험 때 파리시가 이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잠깐 제가 그 영상을 잠깐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실 수 있죠. 거의 뭐 차도보다도 자전거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버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보세요. 차보다도 자전거 도로가 많죠. 심지어는 자전거 때문에 정체인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말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그게 3년 전서부터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죠. 탄소 배출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과연 올바른 것이 안 바른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파리에 있는 현재 상태가 이렇다. 그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니고 어떤 단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득과 실이 있죠. 근데 도심에서 이렇게, 심지어는 파리가 지금 거의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확충해 줄 정도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전거 도로보다도 차도는 꽉 막혀 있지만 자전거 도로는 얼마나 돼 있죠. 이게 무슨 기이한 현상이죠? 야, 운송업자 등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런 식이 이제 프랑스 같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 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하고 자동차를 이용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시내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림픽 때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택배 차량을 포함하고 뭐 심지어는 그 지방 같은 데서 도시로 오는 그런 이동 교통 수단에서도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이 언론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예 도심을 못 들어간다 합니다. 차가 엄청 막히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차 타고 오신 분들이 중간에 내려서 또 도심 들어가려면은 거의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파리에서 이 이유는 파리는 제 33회 2024 올림픽 관계 때문에 그 파리를 어떤 정화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잠깐 보시고 이제 우리가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독일, 이 독일에 대해서 제가 일본하고 독일하고 자료를 봤는데 사실상 독일이 이런 자전거에 대한 어떤 질서, 일본, 뭐 다른 이탈리아 많은 데가 도시를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일본도 상당히 자전거 문화가 일본 사람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절 문화라고 할까?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는 거 보면. 독일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유명하죠, 벤츠. 그 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자전거에 대한 그 방식은 어떤가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내서 그걸 조금 한번 보고 함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 실수가 있다가 들이 해주시고, 결론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영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물론 외국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안 타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 포커스는 우리나라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고, 단지 프랑스와 독일 또는 일본 이런 나라에서 자전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댓글을 수요 듣고 뭐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독일에서는 어떤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편의상 제가 줄였습니다. 가을이죠. 이렇게 독일은 자전거 도로와 차 도로가 함께 가고 있죠. 일본은 반대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점선으로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점선으로. 이 점선과 실선의 차이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점선과 실선의 차이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도는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모두 다 실선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는. 그런데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거 자료를 넘기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넘겨오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 상태, 조그만 화면이 조그맣게 나오죠. 여기는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점선이 됐다는 것은 추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틴트를 보니까 왜 점선으로 나왔느냐. 우리나라는 모두 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을, 지방도로의 직선 코스에는 점선으로 해서도 충분히 뭐라고 할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라이딩 하시는 분을 만났을 적에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추월을 하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이 과거보다도 이 준법 정신이 강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준법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실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전거와 국도에서 자동차에 이런 사례가, 위험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독일은 저렇게 실선이 돼 있잖아요. 점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전거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동차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물론 저 점선 안에 어떤 화물차라든가 차가 서 있으면 자전거도 어떻게 될까요? 차가 다니는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주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교통법규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공도에서 이제 병렬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2열로 가는 거 이게 문화의식이고 어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시겠지만 댓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댓글을 보시겠지만 근데 댓글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좋지 않은 그런 댓글들이 많고 혐오스러운 댓글도 많고 좋은 말씀을 쓰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일 사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점선이 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조금 더 보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은 보시겠지만 이분들이 이 지금 넘어갔네요. 오토바이가 트죠. 그런데 점선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오토바이가 너무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나갔는데 나오죠. 저 앞에 보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오토바이 자세히 보세요. 오토바이가 자전거 들어가는 도로로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 이 독일 국민성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걸 한 사례를 보고 나서 이거 참 대단하다. 얘는 교육도 참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론 여기 한간 도로지만 이걸 국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도가 매일 차 막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한가한 것도 아니겠지만 이 선에 대한 개념,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죠. 이제 가는 거 보죠. 이제 가장자리로 지금 도로가 일단 다 깨끗해요. 도로 옆에 자전거 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죠. 이건 도로입니다.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인데도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저는 점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서울 시내든 어디를 가다 보면은 점서로 된 데가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무조건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자,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전거 지금 가고 있죠. 전부 다 점선이에요. 그러고서 여기 오시는 거 보시면 어떻게 오냐면 지금 차가 오고 있잖아요. 저 뒤에 지금 트럭 같은 게 하나 서 있잖아요. 저 트럭은 분명히 자전거가 추월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선이었다, 자전거가 가는 실선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면 문제 서로 생기죠. 그러니까 점선으로 만들어졌고 이 차를 잠깐 보고 계십니다. 차와 지금 자전거가 함께 오죠. 오면서 자 보세요. 차가 자전거를 피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점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잠깐 볼 수 있죠. 자, 차가 변하고 있죠. 차가 상당 부분 차가 어쩌기로 변했다는 걸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안쪽에 차선 안쪽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잠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여기서 사이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저는 이 자전거가 한 대 있을 때는 가능해요. 두 대 있을 때는 불가능하겠죠. 이걸 국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은 거지. 국도라고. 누구 자전거 탄 사람 똑같아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는 자연스럽게 벗어났죠. 이런 사이로 벗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리가 벌어졌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5m.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외국에 있는 사례를 갖다가 이용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보통 1.5m입니다. 1.5m의 간격을 두고 서로 주행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 점선 부분과 또 이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운행하시냐가 중요하죠. 이분이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저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벌어지는 거 느끼시죠? 이렇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화 차이일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나오죠. 1.5m 이 차이가. 그게 독일에서도 1.5m를 자전거와 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 도로에서 차선 안쪽으로 1.5m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3분의 1을 갈 수 있다. 또는 6분의 1을 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이런 도로상에서 차와 자전거의 사이를 1.5m의 간격을 두고 가야만이 안전하다는 거죠. 이 안전성을 위해서 아까 보신 정상 보신 것처럼 자전거도 차도 서로가 1.5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앞에 자전거가 가니까 1.5m의 간격 대충 좀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운행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전거도 차고 공도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가는데 가장자리로 가지 않고 도로에 2분의 1, 3분의 1, 심지어 어떤 분은 6분의 1, 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도로교통법에서는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맞다면은 판사 이 판례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걸 보고 얘기냐면은 다른 나라의 판례를 보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의 판례를 보고 판결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판례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판례가 맞다면 덩달아서 데이터베이스화 돼갖고 다 그렇게 적용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법 판례가 많습니다. 자, 이 독일에서 이렇게 한 거. 일단 여기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차라고 얘기했으면 정부에서나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저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국도도 점소로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실선을 깔아주고 안전하게 도로도 정리해주고 해고 나서 자전거도 차라 가고 자전거도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도로에 나가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를 논하느냐? 자전거 타시는 분이 2열 갔다 3열을 갔냐, 병렬로 갔냐, 1열로 갔냐, 이런 걸 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당연히 병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자동차를 걱정해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는 자전거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자동차는 자동차 길을 정해진 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왜 자전거가 자동차를 걱정해주고, 저쪽 앞에가 위험하니까 못 가게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걱정을 왜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는 완벽하게 이렇게 잘 지키면 번호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전거에 번호판이 필요 없죠. 왜 무슨 번호판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있는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는 최소한도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낼 때까지는 제도 규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는 거죠. 좋은 건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례가 나와? 1.5m까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벗어난 거죠. 자, 이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차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세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양쪽으로 자전거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옆쪽에는 인도가 있었죠. 우리나라 국도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도로를 똑같이 봤대요. 지금 뒤에 차가 가고 있습니다. 뒤에 차가 가고 있죠. 이 뒤에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앞에 자전거 한 대 간다라고 대충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제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앞에 차가 있어요. 자,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자동차가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다는 걸 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 삐뚤 이렇게 하잖아요. 벗어나죠. 이 간격이 1.5m라는 얘기죠. 요 사이 간격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멀어질 때까지 가서는 이게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주행을 하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또 재미난 게 납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를 지나가고,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죠.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냐라는 거죠. 야, 이런 일본 사례를 더 들으면 더 좋은데, 일본 사례가 조금 난잡해서 제가 일본 사례를 뺐습니다. 자, 빼시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거 잘못된 걸 알겠죠. 근데 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방금 보시면 어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낙엽이 있어요. 낙엽 같은 거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갔죠. 가운데로 온 거죠. 그게 낙엽을 쳐줘야 돼, 정부에서. 자, 요분도 이렇게 오는 내용을 봤죠? 자, 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길에 돌아가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가지고 화면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어요.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우측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도로 건널목에서 사고가 많아가지고 어디가 생기냐면요, 저기 있죠. 그 우회전 할 적에 신호등에 무조건 서라 바뀐 이유죠. 이는 꼭 이렇게 꺾어지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표시를 해주는데 신기한 게 자전거를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 자전거에 대한 주의점을 줄 수 있게끔 주의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문화가 이제 이런 오픈 코스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코스잖아요. 우회전 코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많이 사고 나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 자동차를 갖고 어쩔 수 없이 자동차와 자전거는 도로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는데 그 만나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도심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어떻게 여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로를 갈 적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 점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갈 때 일렬로 가면서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차가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는 안쪽으로 더
1.5m 간격을 유지해서 진행하다가 다음에는 원상태로 가는 이런, 여기다 중앙선 하나만 닦으면 딱 맞아요. 중앙선 하나만 끊고. 문제는 우리나라 도로는 국도에서 점선이 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실선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100% 자전거보다도 자동차 과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100%.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이 무지무지 잘못된 거죠. 내가 뭐 자전거도 저도 자전거 타지만 자전거 타는 신분이라든가 자동차 타시는 분도 이런 경각심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등한시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지금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번호판이 필요하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번호판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번호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학습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공부하고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뭐든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에 옮기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모르는 상태에서 자전거 배워가지고 도로에 나가지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게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자전거와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무조건 자전거가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번호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번호판 단다는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최소한도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꼭 자전거 탈 적에 나는 당당하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번호판 인증을 해 받았다, 그걸 당당하게 뒤 등에다 붙이고 다니도 되고, 어떻게 자전거다가 사고 나지 않는 그 범위에서 붙이고 다니도 되고, 이런 교육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번호판 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번호판을 자전거에 어디다 달든 당당하게 나는 뒤에다가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준법을 지키고, 또 자전거의 안전과 도로에서의 준법 정신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전거 번호판 달기 운동의 근본 취재라는 얘기죠. 물론 많은 분들이 번호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댓글과 조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꼭 법적이나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IT 인프라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도 공도에서 단체 그 라이딩 하시는 분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도에 나오고 도로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고, 그 제도도 미미하다 보니까 법적인 처벌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물론 자전거 타면서 도로를 건널목이 있어. 과거에 그냥 걸어가야 될 것을 타고 간 적도 있고, 인도에서도 타지 말아야 될 걸 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도 좀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자. 자동차를 타고 제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생태 교란종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접 겪고 누군가 한 번쯤 겪었던 도로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겪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저도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자전거 타시는 분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받았고,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조그만 사고까지도
교공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을 통한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사회,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궁극적인 문제, 아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댓글을 달아주셨고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호판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제도적, 교육적인 의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내 등에 번호판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프라를 확장시켜 준다면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은 최소한도 그런 기원과 규칙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았던 분이다 라고 인지할 수가 있고 본인도 그것을 깨닫고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운전하고 자전거 탈 적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나라마다 자전거 문화는 다양합니다. 자전거 타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댓글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댓글은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 타겠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자전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이거 이제 삭제가 되고 감춰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다 봐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되도록이면 좋지 않은 내용은 좀 듣기 거북한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말해서 간절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할 때 자전거 뒤에 따르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하나 계시네요. 자전거 운전자는 차 운전할 때 자전거 뒤에 따라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돼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면 화면이 나오고 전 돼 있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로에 점선이 돼 있고 자전거 갈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한 줄을 가고 그러면 여기 댓글에 하신 것처럼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할 때 자전거를 뒤에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말할 때는 그런 것이 없죠. 추월할 수도 있는데 추월할 기회가 없죠. 이건 편도라고 봤지만 사실상 중앙선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안전하죠.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자는 차 운전할 때 자전거 뒤에 따라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저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가야 된다고 일단 법이 나와 있고 또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조금만 피해 준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심한 말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걸릴까? 잘 밀어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좀 상관할 수 있죠. 근데 저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전거 동호인들은 왜 사람들이 동호인들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인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자전거의 공도 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도에서 라이딩할 때 방법과 태도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신 분이 너무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이 왜 뭐 자전거 타시는지 안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전거 번호판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이런 교육과 절차를 거쳐서 이 번호판을 탈 수 있다. 뭐 우리 보면 자전거라네 많잖아요. 우리 태극 맞고 다니신 분 말고 해병대 출신 나오신 분들은 차에다가 해병대 맞고 달고 다니신 분도 있고, 자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자기 아파트 뭐 지금은 많이 안 달지만 그 표시하신 분도 있고, 각자 자기 소속과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모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옷도 맞춰 입고, 우리 축구 할 때 축구복도 맞춰 입고 유니폼 맞춰 입죠. 라이딩 하시면 단체에서 단체 것도 맞춰 입을 수 있고 많지 않습니까? 큰 표시가 자부심을 가지시는 번호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정말로 어느 시점에 갈지 안 갈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법이 없는 사회에서 구태여 자전거에 대해서 불안과 위험하게 그런 소지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아주 안전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인도에서 만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그 규율과 규범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자전거 동호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도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렬로 주행한다든가 그럴 때는 관계없는데 일렬 주행에도 3, 4명씩 끊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전거 동호인들은 왜 사람들이 동호인들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인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자전거의 공도 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도에서 라이딩을 할 때 방법과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격하게 감동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은 다른 분들이 하신다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켜주는 게 상식이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전거 이렇게 라이딩 하신 분, 여기 댓글 올리신 분들은 거의 저한테 인신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인신공격을 많이 하세요. 나이 먹은 것 같은데 너는 자전거 안 타냐? 너 걸리면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인신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다 쓰세요. 쓰셔가지고 똑같이 왜 그런지 토론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쓰시는 분들이 너무 격한 말 쓰는 거 사실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얼굴을 내놓고 쓰셔야 되는데 얼굴 가리지 않고 쓰시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너무 격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동차 연료 세금 자동차 포함 이런 말들이 많으세요. 결론은 일반 도로도 유료 도로임 타고 싶으면 세금 내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보지 유시비 등 매월 돈 내면 타세요라고 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자전거 번호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자전거 구독자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댓글을 가지고 좀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전거 번호판 부착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음을 뭐 다 아시겠죠.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운행에 대해 잘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전거 번호판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것은 번호판의 부착 위치와
행정 문제, 재질, 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번호판은 어느 때에 달아야 되고 번호판은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어야 되고 번호판과 동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토론 제가 댓글에 무료 제 댓글에 쓰신 분들이 무료가 아니라 조회하신 분들이 자전거 관련된 내용에 조회한 것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저도 끝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자전거를 타는 저 입장에서 또 운전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또 하나 있는 문제가 있었죠. 제가 차마 영상을 내가 올라오는 걸 못 올리는데 자전거 타에서 뒤에다 빵빵 거린다라는 거죠. 빵. 있는 얘기죠. 빵. 자전거 크락션을 울리면 소리는 나죠. 근데 원래 어떤 일정 거리를 두고 크락션을 울리면 관계없는데 바짝 옆에 앞에 와서 크락션을 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위협감을 느껴요. 오? 자전거도 자동차인데 차인데 도로에 나올 수 있는데 네가 왜 빵을 눌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그 영상 보시면 있을 건데 그 영상이 지금 제가 찾으려니까 또 막상 찾으려는 게 또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 내려와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 영상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죠. 그것을 보니까 놀랬죠. 저 놀랬죠. 과연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놀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타고 가는 거 봤는데 그 관계된 내용을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크락션은 울려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도로에서. 근데 빵빵빵빵해서 계속 경각심을 누르는 건 관계없는데 너무 심하게 잘못된 그런 위협을 주는 위협이란 범위 우리 뭐 몇 데시벨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행동은 사실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도로 가다가 자전거를 만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는 바퀴가 4개고 자전거는 바퀴가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먼 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크락션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그림은 보시다시피 이런 도로에서의 생기는 일이죠. 점선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와 만났을 적에 자전거보다도 자동차가 뒤에 쫓아오는 것이 더 만날 확률이 높죠. 이럴 때는 충분히 이렇게 일렬로 주행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 1.5m를 뛰고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동차가 공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보호해준다. 앞에 차가 오니까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분들은 가운데로 나와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자동차가 지나갈 적에 계속 뒤에 밀려있는 차들이 어떻게 된다. 지나가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직접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생략을 그만하도록 하고 이 내용이 참 너무 그림이 좋아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또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자전거 번호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 번호판은 꼭 필요합니다. 그 번호판이 나의 자존심이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봤죠? 프랑스 이분들은 지금 하는 것이 그냥 시험대를 오른 거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올림픽 때문에 그 2024년이죠. 2024년 올림픽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고 봐도 돼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 잠깐 보시면 아주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거죠.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게 현재 이게 그렇죠. 프랑스죠. 프랑스인데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오히려 차도를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갖다 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고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건 다 똑같이죠. 문화적인 차이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차가 밀리는 거 보세요. 이게 차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프랑스가 내년 2023년도에 올림픽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지금 7시 20분까지 제가 주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보시고 계속해서 저는 자동차 번호판 운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쭉 보시면 나도 뒤에 차 있다는 걸 실어주려고 빵 하니까 시비를 붙길래 내렸을 욕하니까 그냥 가더라 이렇게 말씀인데 욕하지 마시고 빵도 적당히 해줘서 해도 됩니다. 또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너무 격하게 한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도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도로 문제가 조금만 제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기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씩 옮겨가면서 해야 돼요. 옮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것 같아서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아무리 이렇게 됐죠. 잘 보이죠. 이 영상이 너무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F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점선에 모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점선 모든 도로는 국도에서는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댓글을 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댓글이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여기 이분도 이렇게 써있네요. 나도 자전거 한때 많이 탔었지만 뒤에 차가 오면 우측으로 바짝 붙고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후 안 오면 손주로 지나가도 된다고 알려주고 했는데 동호회 들어가고 저런 짓거리는 많이 해서 자전거 적응.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상은. 왜냐면 자전거 길을 자전거 방향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차는 차대로 가면 돼요. 구태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차를 걱정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차 걱정을 왜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돼요. 전혀. 자전거 방향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차는 차대로 가면 돼요. 응? 구태여 자전거를 걱정을 해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걱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 도로를 가시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질을 다칠 수 있죠. 차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는 자전거로. 또 자전거 배웠다고 번호판 붙잡도 적극 찬성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런 문제 이제 이 강론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겠죠. 자전거도 번호 따고 번호판 따면 적극 찬성한다 있죠. 결국은 쪽 따지면은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전거를 번호 따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운전하시는 분도 자전거 타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화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제가 어디 올렸는데 여기 지금 실시간 번호판 필요하다고 자전거 번호판 이게 나온 그 위 화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양시에서 나왔던 자전거 번호판 운동 이렇게 나왔던 거. 이게 시료를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전거 번호판을 그러겠죠. 저거 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전거 번호판 저거 자전거 번호판 타고 가서 어떻게 되냐. 사실상 자전거 번호판이 사고를 나면은 자동차하고 사고 나면 거의 100대 0으로 자전거가 이기거든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면은 자전거 번호판 의미가 왜 있느냐라고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라는 것보다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주의하고, 아까 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아주 상당히 스탠다드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조심하고, 또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도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고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번호판 만들기라는 얘기죠. 정부와 나라는 뭐하는 거냐. 도리에 국민이 이용하는데 법을 바꾸든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상식이 없는 나라네. 이렇게 쓰신 분이 맞아요. 정부도 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책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청주 무심청 사상도로에 도보 자전거 도로 따시에 있습니다. 청주에는 아마 그런 곳이 청주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딴 데 다 있어요. 있습니다. 보복운전 이것은 보복운전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것은 빵 했다는 분이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이 와서 항의하는 걸 갖다가 보복운전이다 라고 했던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제가 다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 보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대회가 아니면 저런 경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 시간이 별로 안 돼서 남아서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토론은 사실상 힘들어요. 힘든데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글만 쓸 수 있게 아니라 제 영상에 댓글,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힘이 되죠. 저도. 그리고 번호판 달기 운동이라는 그 개념을 취지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번호판 달기 운동은 국민에게 안심하고 또 경각심을 주고 또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번호판을 단다는 것은 나를 표시하는 거죠. 그 표시하는 방법이 나는 당당하게 안전규칙을 지키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어디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번호판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동호회에서 내 등에다 우리는 이런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라고 표시를 하는 얘기죠. 그 표시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도로에서 안전을 위해서 라이딩하고 있는 사람이고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하고 스스로 번호판이 있다 없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보다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번호판을 어떻게 달 것인지 하는 방법과 어디에다 다는 것인지 또 그 적용이 범위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번호판과 동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